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발끈한 대통령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주 대꾸를 이용해서 딱 저격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콕 집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좀 꾸준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건가, 이게 네. 좀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좀 인상적인 분석을, 여권 내 분석을 좀 전해드리면은, 여권의 분석. 네, 일단 이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좀 주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보자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제시장 아니면 뭐 노무현의 변호인, 뭐 그런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즉 여기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치 국면이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홍범도 장군 건이 이념 논쟁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1919년에 이제 건국이 되는 거면은 좌우의 이념 논쟁 자체가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면도 있고, 네. 특히 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진다, 정통성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이란 기준점이 없어지게 되면서 좌우 이념 논쟁은 좀 흐릿하게 되고, 반일 그리고 독립, 이런 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념 논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진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홍범도 하는 장군 건이 인사들이 중요하게 있어요. 되면, 그래서 요 문제를 그리고 게다가 이게 또 반일 감정까지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예,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발언이 많지 않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그러네요. 것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예. 이 얘기는 좀 안 해요. 그래서 요것도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종의 싸움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비판적인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는 거 전해드리면은, 지금 요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권에서 제일 부담스럽게 보는 두 가지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지금 요 홍범도 장군 이슈인데,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두 개가 배치된다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과거는 묻고 미래로 가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념 논쟁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배치되면서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권 내 분석을 지금 취재해 오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예. 이 흐름 어떻게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이란 게 이런 거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시간에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자고는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예. 거예요. 뭐 그러다가 한 시간 뒤에 뭐 대통령은 개인 의견을 말한 게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오락가락했는데,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침은 대통령실에서 정하지 않을 것이다.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이제 또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라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그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난 거니까 이거를 대통령한테 하라 마라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제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뭐 여론도 좋지 않고 뭐 이런 뭐 정무적인 어떤 판단까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언급하는 게 사실 실무적인 일을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이에요. 다만 이제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공산 전체주의와의 세력 얘기 뭐 언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자유총연맹에서 이제 정치 중립 정관을 삭제를 했어요. 그것도 자유총연맹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 그 이제 그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보수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석호 총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받들어서 총재로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정치중립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버렸다. 정관을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총재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총재가 알아서 한 거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 마음에는 국민밖에 없다 막 하면서 울먹이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드리자 막 이런 얘기까지 있고 사실 이 자유총연맹은 총선에 개입하면 안 돼 법적으로. 예, 법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그러면 무관한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는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얘기야? 약간 비겁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윤건영 의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제 비겁하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쯤 되면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해라 주문을 했고 어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게 지금 더 문제다 받아치면서 이게 이제 신구 권력의 갈등처럼 약간 좀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오늘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요 사이에 요 갈등의 양상.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부터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부실 기업 발언부터 요 흐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 정권 인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터뷰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이슈가죠. 윤미향 본격 수사. 무소속 윤미향 의원 간토대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였다 해서 지금 문제가 일파만파입니다.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게 북한 주최 행사에 참석을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박하고 있죠. 요거는 조총련은 여러 주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색깔론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 전 조선인들의 학살을 진상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권의 삼각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같이 움직여서 이 문제를 키우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반국가 행위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걸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직접 찍어서 뭐 얘기한 건 아니죠. 찍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 발언 뭐예요?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국회의원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네네. 어느 정도는 명확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통일부는 사전에 윤미향 의원이 접촉 신고를 안 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이다.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총련이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 단체라고 판결이 돼 있는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려고 하면은 통일부에다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갔으니까 현행법 위반인 건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그건 예. 명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당 국민의힘도 나섰는데 국회 윤리특위에 윤미향 의원을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김기한 대표가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위에서는 아무래도 의원직 제명 요걸 이제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돌아간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조총련 주최 행사라서 간 게 아니다. 여러 주최 측 중에 한쪽이 거기였을 뿐이다. 이제 이런 해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를 좀 맥락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뭐 허위 선동,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미향 의원 요건이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총련하고 이 민단하고의 네. 좀 관계. 그러니까 조총련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래가지고 일본에 사는 북한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예. 민단은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래서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두 단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화해에 묻으면은 이 두 단체도 굉장히 잘 지내요. 같이 행사도 열고 맞아요. 뭐 같이 체육 대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은 서로 으르렁대고 이제 비난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요. 일본에서 사는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총련이 과거에는 특히 이제 공작금도 되고 이를테면 뭐 이제 간첩에 이래가지고 이제 반국가 단체로 있는 거는 맞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뭐 같이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게 이제 관동 대지진 100주년 그러니까 좀 추모 행사 같은 거였잖아요. 네. 이게 관계가 좋았으면은 공동으로 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민단하고 민단하고 조총련이. 조총련하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념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따로따로 열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일단 정무적 판단에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로 가고 싶으면은 민단 것도 가야죠. 민단도 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단에서는 초청을 안 했다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 기자, 민단 네. 쪽에서는 누구를 초청하고 말고 한 적이 여태도 없었고, 이번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민단 쪽 행사 참석했던데 이분들도 그냥 간 거죠. 맞습니다. 초청받아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초청을 안 해줘서 못 갔다. 이거는 좀 변명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정말로 다 가고 싶은 게 뭐 어떤 민족의 어떤 뭐 비극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조총련도 가고 민단도 가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궁색하지만은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민단 거는 쏙 빼고 조총련 것만 가니까 민단에서는 지금 윤미향 의원직 사퇴 요구하고 있고 약간 뭐 들끓는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통일부에다 얘기를 하고 이제 민단은 여기서 가시니까 저는 또 조총련 쪽 가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좀 받았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왜냐하면 법은 법인 거거든요. 그렇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현행법을 지키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났어야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걸려버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요런 문제 제기도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100주년, 그러니까 100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 일본의 후지타 다카가케 사무국장은 간통 대지진 조선인 중국인 학살 희생자 추도 집회를 이제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목할 일이냐. 오히려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추도 집회에는 중국 대사관 공사는 참석했는데 한국 대사관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까봐 한국 정부에서는 아예 미동도 안 했는데, 이게 오히려 아쉽다. 왜 한국 정부는 안 움직이냐라고 일본 사람이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관동 대지진은 일본은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학살, 그러니까 조선인 대학살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가 좀 움직였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행보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법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켰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것이 또다시 색깔론 이렇게 또 이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34년 자긍심 무너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인에서 6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장례식장 빈소가 치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족이 왜 고인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유족이 전한 고인의 말은 예.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자괴감 같은 게 너무 컸다, 이렇게 전했고요. 사건이 뭐였냐면은 예. 학부모 고소가 원인이 됐던 거예요. 이 숨진 교사는 체육교사였는데 지난 6월에 장염이 나가지고 수업 중에 자리를 비웠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생이 찬 공에 한 학생이 맞아가지고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선생님 자리 비운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가 결국에는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 공 던진 학생을 고소한 게 아니라 자리 비운 선생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렇죠. 예. 비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모였거든요. 이 날이 됐던 이유는 서희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있잖아요. 네. 그로부터 49일 지난 게 어제였고요. 그래서 49제 추모제와 함께 공교육 멈춤의 날로 교사들이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앞에 교사들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49제 추모제가 있었는데 뭐 서희초 포함해가지고 뭐 교육청 이런 것들이 각각 모였습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교육 되살려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징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교육부가 징계하겠다 교사들, 이렇게 네. 했는데 어젯밤에 최종적으로는 한 발 물러섰어요. 이주호 장관이 네. 이제 징계 안 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징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